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USDC 관련된 소식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실리콘밸리에서 이 SVB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FTX 파산 후 암호화폐 중심 은행이었던 실버뱅크도 도산이 됐다고 합니다. 실버뱅크 도산은 SVB에서 출금이 많아지는 것을 도래한 것을 추정되며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노출이 많았던 SVB 역시 손해를 보면서 현금화를 위해 소유했던 본드를 좀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에 펑크를 메꾸기 위해서 자금이 2.2 빌리언 정도를 모으려고 했지만 VC들 사이에서 출금을 추천하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고, VC 애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스타트업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빨리 출금을 해라 라고 하면서 하루 만에 42 빌리언 달러가 출금이 되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고, SVB가 48시간 이내에 또 파산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왔고, 또 이게 USDC도 일부 3.3 빌리언 달러가 예치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테라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따른 미국의 움직임도 조금 더 빨리 움직여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서클은 400억 달러에서 USDC 준비금 중에 33억 달러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이번 이번 주 부분에 따른 입출금 부분을 일단은 주말은 정지를 해놓고 이제 이번 주 주중에 좀 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이제 내용이 서서히 나오겠죠. 이제 그 뒤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초고속 파산 부분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 후속타가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후폭풍은 무엇이냐? 그냥 USDC만 인출이 되는 게 아니죠. USDC가 문제가 있으니까 USDC 마켓이 씨앗이 말라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디파이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CEX 부분에 있는 인출 USDC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테더, 이더 순으로 제일 많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테더가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무너질 때 테더로 거의 다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주춤주춤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1달러도 이제 패깅을 못하는 USDC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웬만한 코인들이 대부분 1달러를 거의 못 맞춰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제 BUSD 테더 부분이고, 다이도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금 인출 부분에 따른 분위기가 언제까지 가속화가 될 것인지 정말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보이저는 이걸 진작에 알고 지금 그 전에 계속해서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CME 갭이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뭐 메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 쪽 뭐 섹터는 거의 다 뭐 볼 필요 없이 전멸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앨런 머스크 형은 트위터가 실리콘밸리 뱅크를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뻥카이죠. 왜냐면 트위터 자체가 부채도 많고 지금 이번에 이 부채 이자도 거의 장난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인수를 합니까? 인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되죠. 그래서 약간 장난질이 조금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동향은 이제 어떤 분위기 쪽으로 갈 수가 있냐면 USDC가 이제 이번 주 주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해도 곧바로 테더가 너는 괜찮냐? 너는 진짜냐? 이제 계속 확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테더 쪽으로 좀 갔어요. 근데 왜 다시 이 정도 위치로 다시 되돌아왔을까요? 그 말의 의미는 현 상황에서는 일단은 인출의 일부분이 들어갔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인출 대상 부분의 USDC가 물량이 가장 많다라고 해도 그 다음으로 테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믿지 못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저는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일정 사항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의 테스트넷이 3월 15일 날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될 거라는 예정도 있고 위믹스 3.0도 15일 날 일정이 있는데 이번 3월 중에 또 이슈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CRMA, CPI 부분이 또 나오게 돼서 되게 많이 흔들릴 것 같고요. 22 통화정책회의, BOJ 의사록 공개 부분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 씨가 무슨 이야기를 또 했냐면 채굴 관련 세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채굴의 세금을 절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왜 주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 잠깐 반등이 좀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잠깐 반등 나오다가 지금 반등 다 뱉어냈고요. 이런 현상이면 뭐 볼 필요도 없이 지금의 상황에서 비트코인 잔고 추이를 또 본다라고 해도 원래 196만 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190만 개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산 부분을 또 본다라고 해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산의 롱 포지션이 한번 이렇게 수직 상승을 보여주며 여기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였죠. 한동안은 조금 더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악재는 맞긴 하지만 생각보다 저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점은 만약에 이런 기사가 과거에 거래가 활성화되었던 그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페닉스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려가는 폭은 상당히 건강할 정도로 조정이 그렇게 세게 안 나오고 알트코인에 따른 조정만 지금 올라갔던 거 다 뱉어내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여러분들은 전략을 정말 잘 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 디파이 부분을 또 본다라고 해도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대부분 디파이 부분 거의 다 총 TVL 전체 값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TVL을 이체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정말 나중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포적인 분위기 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코인을 사냐? 그러면 과거 요 2달 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달 전 때. 이때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누가 믿을 수가 있냐? 지금이 또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요때랑 지금이 저점이라는 거 누가 믿냐? 그러니까 자기 주관에 있는 철학, 투자 철학에 따라서 원칙과 룰을 명확하게 지킨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흔들림 없이 투자에 임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는 이 내용이 대부분 뭐 월가 은행들은 거의 다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문제 없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잘라내기인 거죠. 우리 코인에서 많이 봤잖아요. 뭐 기존에 뭐 테라 문제 있으니까 테라 우리 많이 뭐 관계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실버게이트 하니까 실버게이트 관계도 없어요 하고 다 잘라내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질 대형 은행은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제 크립토만 비칠 것 같다라는 건 소형 은행 위주로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대형은행한테 허가 나오기가 어렵고 미국 상황에서 이걸 용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다 메이저 은행하고 결탁이 되어져 있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게 지금 이제 채권 부분에 따른 부실 채권이 생겼으니까 부실 채권에 따른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늦어지면 원래 이제 뭐 좀 느리게 업무를 행정 처리를 느리게 하니까 못해도 4월 달이나 4월 후 뭐 말 정도 때 이제 서서히 나오겠죠. 그 조사 내용이. 그러면 또 자체적인 미국의 금융의 문제점이 조금씩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걸 이제서야 이게 신기하게 터진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금리가 요 사이에 지금 쉬지 않고 얼마나 올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4.75 정도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거에 따른 후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게 왜 그러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마지노선에 가까울 만큼 조금씩 이제 무너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약간의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겠지만 CPI의 동전의 양면성이 지금 발동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금리에 가까워질수록 CPI는 잡힐 텐데, CPI 잡히면서 이제 대부분 여기에서 실업자 추이도 급격하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잡힐 겁니다. 분명히 잡힐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잡힐까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시면서 간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부시다 보면은 이제 채굴회사까지도 지금 상황이 전혀 안 좋은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채굴회사들도 그렇게 여력이 썩 좋지가 않아요. 왜냐? 세금 이야기 나왔죠. 절세 부분도 거의 못하게끔 이제 조만간 한다라고 하죠. 이래 버리니까 채굴회사들도 이제 뭐 언제든지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이 앞으로 우리 2분기 때 더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고 힘들지언정 2분기 내용 잘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CPI는 내려갈 때마다 이제 반등 부분 대비보다 오히려 CPI가 이제 내려가는 게 이제 4%에 가까워질수록 이제부터는 역으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는 자체적인 코인에 있는 체력, 미국 지수에 있는 체력, 이런 쪽이 많이 집중화가 될 겁니다. 즉 실적 시즌에 개판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도 아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